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인류의 위안 디지털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십니까,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지은입니다. 두 분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바웃 타임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미술관 옆 동물원인가요? 맞습니다. 되게 네. 옛날 영화인데.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달달한 로맨틱 코미디 좋아합니다. 그 옛날에 나왔던 공상과학이라고 하는 그 SF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묘한 게 정말 먼 미래에 이런 일이 가능할 거다가 언제냐면 2020년이고 네. 2030년이에요. 이게 또 비교적 최근 영화인데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되게 미래 영화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오늘 주제랑 딱 맞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자,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오늘 호모 디지쿠스를 찾으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I 코퍼레이션에서 전략 마케팅 팀을 맡고 계시는 김영민 팀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정말 화려한 빛이 감싸는 것처럼 화려한 여러 가지 이력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은 SNI 코퍼레이션이라는 거기서 프롭테크 관련한 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커리어가 한 20년 정도 되는데 저는 이제 통신사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이제 벤처도 스타트업도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골프존이라는 회사에서 또 VR 콘텐츠 관련한 신사업들을 하다가 지금 회사까지 이렇게 근데 공통적인 거는 제가 20년 동안 계속 신규 사업과 관련한 일들을 계속 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 신사업을 기획하는 일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들었던 얘기들하고는 조금 생소하게 좀 느껴지는 바가 있거든요. 메타버스 신사업을 기획한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까 프롭테크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잘 모르겠을 때는 이러지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좀 어렵습니다. 네. 그 프롭테크는 프로퍼티랑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이야기고 이 부동산 관련한 서비스들을 이제 첨단의 IT 서비스와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테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뭔가 부동산 밸류 체인에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PM,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리스 매니지먼트, 뭐 퍼슬러티 매니지먼트 이런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데 건물 관리라는 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도면들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로 구현을 하는 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건물 관리 방법이라든지 또는 또 그런 FM 솔루션들을 만든 것들을 또 이제 거래할 수 있는 FM 솔루션에 대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신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이럴 때는 썼다고 들었는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시장, 플랫폼이 생기고 나니까 이 안에 그대로 구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계신다까지밖에 일을 못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말은 조금 이제 날카롭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때 메타버스, NFT 뭐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처럼 했는데 그때도 여기저기 말이 많았어요. 누군가는 새로운 사업이다. 이거는 플랫폼이다. 이거는 그냥 웹3, 그러니까 새로운 다음 단계다. 뉴 제너레이션이다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는 아예 메타버스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거품 다 꺼진 거 아니냐. 뭐 역시나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 문화지체도 얘기했었는데 어쩌면 이 두 가지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누군가는 너무 협의로 보고 누군 강의로 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요. 일단 그 전에 제가 먼저 이번에 이제 제가 그 모바일 미래보고서 2024라는
이제 커넥팅 랩에서이라는 IT를 같이 연구하는 그 친목 단체인데 여기서 쓴 이 책에서 제가 메타버스 챕터를 맡아서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만 쓸 수 있는 바로 그거죠. 네. 근데 그 메타버스 챕터를 쓰다 보니까 제가 통신사에서 일했던 일들, 그리고 뭐 자동차 회사나 모빌리티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이제 VR 컨텐츠인 골프존에서 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다 녹여져서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있는 프롭테크 회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IT 관련한 서비스의 신사업을 기획했다라고 지금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메타버스 관련한 사업들을 내가 기획하고 이제 출시하고 뭐 운영도 해봤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감히 이 자리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메타버스의 정의 자체가 이 책에서도 제가 정의를 따로 내리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메타라는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제 앞으로 소셜 네트워크의 미래는 이제 3D 가상 세계에서의 소셜 네트워킹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비전을 갖고 메타라는 사명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3D 가상 세계로 많이 아실 것 같고 조금 더 거기서 공부를 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VR 그다음에 AR도 있고 그냥 이 미러링 하는 뭐 현실의 아까 디지털 트윈도 얘기했지만 그런 미러링 역할을 하는 현실 세계의 미러링 역할을 한다 또는 일상을 기록하는 라이프 로깅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지금까지 쭉 커리어를 가져오고 이번에 책도 쓰면서 느꼈던 거는 메타버스는 저는 공간의 확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인터넷 시대에 저희가 온라인 공간이 새로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싸이월드 같은 그렇죠. 그때도 있었죠. 네. 그리고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제 완전 초개인화된 공간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마 지금 어떤 분들의 그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보면 그 본인이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은 분들도 맞아요. 있으실 거거든요. 그게 큰 사회 문제입니다. 네.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특이점이 온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특이점이 오는 순간이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저희 XR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제 확장 현실 뭐 헤드셋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 애플도 그 비전 프로를 출시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몰입감이 굉장히 극대화가 될 거고 그 몰입감이 극대화되거나 또 다른 메타버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저희는 이제 올해 CES에도 메타버스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었다. 1990년대 인터넷 시대가 그렇게 온 것처럼 그래서 저는 계속 메타버스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어느새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이제 슬슬 노안이 오기 시작한 사람도 자유롭게 좀 접속을 하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적응하는 게 될까 약간 걱정스럽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될까요? 저도 사실 노안이 와가지고 또 노안이온 개발자가 많네. 아 그러네. 네. 아니 그리고 들어가 볼 수는 있습니다. 저는 들어가 봤는데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의 다른 아바타들과의 소통이 꽤 쉽지는 않더라고요. 좀 낯설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세대가 사실은 조금 더 젊은 세대, 젊은 것도 아주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세대가 지금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세대들이 이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게임이다. 맞아요. 네. 네.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닌가?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막 떠오르고 있을 때 나오는 비주얼이 전부 다 아바타, 맞아요. 3D 캐릭터 막 이런 가상 현실들이 보여지니까 저희 나이대 선생님들은 대부분 저거는 게임 같다라는 인식이 좀 많거든요. 그럼 플랫폼 그 메타버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 게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잖아요. 좀 차이점이 있겠죠. 네, 좀 재밌는 게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사실 메타버스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얘네들이 원래 게임 플랫폼이라고 자기들을 칭했거든요. 근데 2021년에 그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야. 갑자기 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불러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게 그 아바타를 아바타를 쓴다는 것과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임 컨텐츠이긴 하지만 게임 외적인 커뮤니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알파 세대들이 그 안에서 거의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커뮤니티를 이루고 거기서 소통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로벅스라는 화폐가 있거든요. 근데 그 화폐는 사실 크리에이터들을 조금 더 양성하기 위한 건데 내 게임이 팔리거나 내 아이템이 팔리면 저는 로벅스를 받을 수 있고 그거는 실물 화폐로 또 교환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제 생태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바타, 커뮤니티, 경제 생태계 이런 것들을 이뤄가려는 이제 로블록스의 중장기적인 목표가 이게 게임업이랑 좀 구분되는 포인트로 나가는 것 같고 뭐 당연히 교집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이번에 네이버제트랑 크래프톤이랑 같이 미글루 코퍼레이션이라는 합작 회사를 미국에 만들기로 했는데 거기도 로블록스 같은 C2E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을 뭔가 양성할 수 있게끔 계속 보상을 해주는 형태로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또 블록체인이랑 NFT를 사용해서 보다 더 3.0에 가깝게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게임의 영역이긴 맞지만 네이버 제트 같은 경우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제페토 같은 경우는 SNS잖아요. 게임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게임 SNS 이런 카테고리 분류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메타버스의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는 그 생태계 플랫폼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메타버스가 사실은 게임을 넘어서서 뭐 사회, 문화, 정치 모든 영역에서 확장이 굉장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메타버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른바 엄지 기자의 엄지척 트렌드. 연결과 초월,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 2021년 로블록스가 상장했을 때 당시 시가총액은 400억 달러를 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메타버스 개념을 도입한 첫 상장사의 등장이란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어서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오랫동안 우리 회사가 메타버스 기업으로 보여지길 희망했다면서 페이스북의 새 이름을 메타라고 지은 것은 메타버스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죠. 이로 인해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더욱 증가하게 됐습니다. 리서치 기관 가트너는 메타버스를 2023년 최고의 전략적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2026년까지 인구의 25%가 업무, 쇼핑, 교육, 사회활동,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하루에 최소 1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즉 메타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은 새로운 수익원과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가트너는 2023년 새로운 메타버스 트렌드로 향상된 아바타 기술, 아트 갤러리, 웹 3.0, 혼합 현실 등을 뽑았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현실을 융합한 몰입형 경험, 3D 개발 소프트웨어, 혁신적인 몰입형 하드웨어 산업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버스의 두 가지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현실 경험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경험의 현실화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현실 경험의 디지털화는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를 모방하며 몰입적인 디지털 경험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는 가상세계의 경험이 주로 문자, 그림, 비디오와 같은 2D 형식의 매체로 구축되었던 것에 반해 메타버스 시대에서 물리적 현실 세계는 가상세계 속의 디지털 방식으로 재구축되어 이로써 현실과 가상세계가 완벽한 평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경험의 현실화는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데서 나아가 스스로 창조하며 현실에서 독립된 가상세계 가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상세계가 오히려 현실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는 기업 브랜드들과 협업하여
특정 장소에서 수량이 한정된 쿠폰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업 브랜드들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고, 이 방식을 통해 디지털 경험은 현실 세계에서의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메타버스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글로벌 시장 규모 역시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적인 회계 컨설팅 업체 PwC에 따르면 메타버스 관련 VR, AR 시장 규모는 2019년 455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5,429억 달러로 약 15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 가상세계가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각종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메타버스의 진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초월한 세계인 만큼 국가 간의 이해와 세금 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오늘도. 야, 오늘도 대단한 역시.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타버스에 접속해 보신 적은 없다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기대감이 또 예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전 또 증권 기자로서 메타버스 주가가 한참 치솟을 때, 근데 지금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메타버스가 현실성이 없다, 좀 이게 사업화되기 어렵다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확실한 거는 이 메타버스가 디지털화를 앞당겼다라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초기 산업과 지금은 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메타라고 사명을 주커버그가 바꾸면서 그때가 이제 한 3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특히 코로나 타고 엄청 열풍이 불었는데,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품이 좀 꺼지면서 이제 그런 거품이 꺼졌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막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나 인프라는 그 기대를 좀 못 따라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는 메타버스가 완전히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메타버스 안에 그 컨텐츠를 채워줘야 되는 그 3D 모델링 같은 것들이 이제는 엔비디아나 오픈 AI 같은 데서 다양한 툴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프롬프트만 입력을 해도 뭐 1분 안에 그런 3D 모델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 메타버스의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최근에 그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 NPC라고 저희 롤게임에서 NPC들이 이제 사실 프리가이라는 영화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NPC한테 게임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논 플레이어블 캐릭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넌 플레이어블 캐릭터 얘네들한테 이제 챗 GPT-4를 활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랑 대화를 하는 영상이 어떤 유튜브가 올렸는데, 그게 한 몇 달 전 되게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인 즉슨 이제 뭐 꼭 상호작용하는 다른 플레이어가 없어도 나 혼자 들어가도 내가 NPC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메타버스의 커뮤니티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경제 생태계도,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데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최근에는 뭐 구글이랑 스탠포드에서 연구한 과제를 보니까 NPC들끼리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예, 그 오픈AI의 그 챗 GPT-4를 활용해서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없는 메타버스 생태계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또 상상까지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고, 우리가 조금 기대감이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 이제 좀 그 기대감을 메꿔줄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생성형 AI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지구가 만들어지는 느낌이겠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 입장에 걱정이 더 됩니다. 큰일 났다. 그나마 그 내부에서 사람과의 소통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NPC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는 NPC들이 판단하는 거죠. 아이, 너희 유저들 그래 괜히 부모님 안부만 묻고 있고 너희들 다 나가.
그리고 NPC끼리 노는 세상 바로 특이점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저희 때도 심심이랑 놀기는 했었어요. 맞습니다. 길게 하지 말고 심심이끼리 얘기하고. 근데 이제 싸이월드 옛날에 이것도 되게 옛날 얘기 같지만 그 안에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같은 학번 친구들 놀았잖아요. 근데 결국엔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결국엔 거기서 우리는 싸이월드 친구니까 싸이월드에서만 교제하자가 아니고 결국엔 현실에서 만나고 결국엔 이제 보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메타버스가 새로운 현실, 또 다른 현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안에서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정말 이제 마음 맞는 친구가 되겠죠. 그 안에서 게임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도 같이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다가 만나자. 결국에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그런 만남의 장으로서의 메타버스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과연 새로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알파 세대들은 디지털 친구에 대한 친밀감을 오프라인 친구들이랑 거의 동일하게 느끼더라고요. 예, 그게 엄청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분명히 구분돼 있었는데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한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 거죠. 그래서 온라인의 친구와 오프라인의 친구의 차이를 저희 세대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나누지는 않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름이 더욱 깊어지는 거지. 사람이요. 적응을 하잖아요. 착각을 해요. 진화 과정에서 우리 뇌는 자주 보면 친밀하다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바타를 보고 어릴 때부터 진짜 옆에 있는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쭈뼛쭈뼛해요. 그런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 나는 달변가가 돼. 나는 나의 재능을 뽐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나중에 전문가가 그때 그거 위험했는데 그걸 막지 않았을까. 결국엔 우리는 현실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 디지털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돈이 된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린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세상이 올까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돼요. 이게 메타에서도 최근에 그 메타가 그 호리즌 월드라고 자기들 그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 트래픽도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이제 연령대를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 레이징이 계속 될 거예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센서십이나 통제는 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통 보니까 출시하기 전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알아서 자정작용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10대들을 좀 어른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렇게 유혹을 해서 잘못되게 악용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그 규범이나 센서십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네네. 그 부분도 이제 정부에서도 나서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우리가 우려하지만 산업 전체를 안 좋게 보기보다는 조금 조심스러운 눈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메타버스라는 비즈니스 안에서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AI 기술이 정말 한 1, 2주 안에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최신의 IT 트렌드들을 굉장히 캐치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순수 문과고 사실 엔지니어링을 정말 못하지만 요즘에 보면 뭐 책들도 그렇고 양자역학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고전 물리학 대비해서 이제 현대 물리학이라고 불리는 이 양자 물리학을 보면 사실 확률로서 존재하고 이제 관찰하면 그 성질이 바뀔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특성 때문인지 예전에는 되게 기계론적인 사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부분의 합이 전체고 인과론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인풋 이렇게 넣었으니까 아웃풋 이렇게 나오고 이런 사고 방식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럼 새로운 지구가 하나 생기는 거네요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게 다 유기론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제가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트렌드가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나오고 나서 더 저희가 불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메타버스에서 신규 사업을 기획할 때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뭔가 인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통섭적으로 이렇게 단편만 보는 게 아니라 통섭적으로 인사이트를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신사업 기획이라는 거를 좀 많이 경험한 선배로서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이런 팀장님처럼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IT에 대한 그 기본적인 공부나 소양은 좀 꼭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아들한테도 그래서 이과로 가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이다라는 그 가치를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치를 정의하고 그 가치를 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또 실행을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애자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기를 수 있도록 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사실 어렵네요. 근데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냥 그 말씀하신 그 엔비디아 홈페이지만 가더라도 새로 나오는 기술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있어요. 언제나 공부해야 되고 새로운 세상을 좀 준비하고 선도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단순히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다. 단순히 내가 어떤 컴퓨팅 이 부분에 대해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웠다. 이걸 넘어서는 통섭의 시각이 필요하구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옛날 사진 보면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아유, 머리가 왜 저래? 저 옷이 멋있다고 입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진한 그 촌스러움이 묻어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그때 아마 최신 유행으로 아마 사진을 찍었을 겁니다. 맞아요. 저는 뭐 헤어스타일이나 옷 스타일 말고도 그냥 표정이 저는 어색하더라고요. 저 때 왜 나는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싶더라고요. 보여주시죠. 어떤 표정이죠? 아니 그 옛날 사진을 보면 아 왜 이렇게 촌스러웠어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지금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옛날 속 사진의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패션 스타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전 사진 속의 그 현실적인 상황과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어서 그런 것쯤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오늘 한 이야기들을 다시 봤을 때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을 때 야 우리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야 진짜 몰랐구나 야 저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했구나 깜짝 놀라는 미래가 펼쳐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려도 보고 우리가 했던 생각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호모디지쿠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 안녕.